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덕 두 번째 시간, 인간 존엄성과 인권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인간 존엄성과 인권의 뜻을 설명할 수 있다. 인간 존엄성과 인권이 소중한 까닭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수업 목표는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신문 기사는요, 교과서 183쪽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잠시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모두 잘 읽어보았나요? 어떤 내용의 신문 기사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에 칠레의 한 광산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 사고로 인해서 지하 700m 아래에 33명의 광부가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 33명의 광부를 구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바로 247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칠레는 이 광부들을 무사히 구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광부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광부들을 구조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든다고요. 여러분, 33명의 목숨이 더 중요할까요? 247억 원이 더 중요할까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33명의 광부들의 목숨이 더 중요하겠죠. 이 33명의 광부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친구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돈으로 할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을 거예요. 광부들을 구출해 여러 나라가 도움을 주고 많은 구조 비용을 들인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광부들의 목숨이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에피소드는요, 앞선 이야기보다는 조금 슬픈 이야기예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잘 읽어보았나요? 이 내용은요,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했던 일입니다. 매우 슬픈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서 군함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이 영화는요, 일제강점기에 군함도라는 섬에 끌려간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예요. 이 영화에 보면은요, 당시 조선인들이 겪었던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존해 계시는 많은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은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콩 찌꺼기가 들어간 열악한 식사로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이 기사의 주인공이 인간답게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일본은 지금도 이 군함도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앞서 배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 존엄성과 인권이 왜 소중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 적당한 식사, 그리고 건강한 생활, 그리고 교육 또는 투표권 등이 보장을 받는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야기할 수 있는 인간 존엄성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존중받아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인간이 존엄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말을 줄여서 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단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도덕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그림을 보고 인간 존중과 관련된 성현의 말씀을 보기에서 찾아서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야, 빵 좀 사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지금 시키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배웠을 거예요. 공자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도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두 번째를 봅시다. 불교의 창시자이시죠. 석가모니는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엾게 여기고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는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이웃을 마치 나처럼 사랑한다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성현들도 인간 존중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간 존엄성과 인권이 원래부터 잘 지켜지고 있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는요, 인간 존엄성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운동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두 가지 운동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백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백정. 백정이라는 것은요, 조선시대 때 있었던 신분인데요. 축산업을 하는, 그리고 도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소, 돼지, 닭 등을 잡아서 고기로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했어요. 조선시대 때 백정은요, 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했었어요. 당연히 백정은 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학찬이라는 백정은요, 이에 반대하여서 천민 차별 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평등하게 모두 다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죠. 아마 이학찬이라는 분의 도움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미국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1870년대까지 여성은 투표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놀랍죠? 지금이 2020년이니까요. 불과 200년도 되지 않은 사이에 여성의 투표권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요, 투표를 하는 권리가 남성에게만 있다고 봤어요. 이에 대해서 많은 여성들이 분개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앤서니라는 사람은요, 여성도 투표를 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투쟁을 하여서 투표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분, 그리고 성별에 따르는 차별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존엄성과 인권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인간 존엄성과 인권이 왜 소중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인간 존엄성과 인권이 소중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보편적이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에요. 보편적이라는 말은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대적이라는 가치는요, 바로 다른 것과 비교되지 않는 가치라는 것을 의미해요. 절대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은요, 상대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우리가 인간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바람직한 사회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간 존엄성과 인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른 국가에서 이 사회를 인정할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모두 비판할 거예요. 이렇게 바람직한 사회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마 최근에 있었던 미국의 흑인 차별운동이 있을 거예요. 흑인의 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국가가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켜보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요, 세계 인권 선언문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에는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글이 담겨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잠시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읽어보았나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한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지위 등이 다를지라도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모두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은 누구나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고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조선시대에 아주 끔찍한 형벌들이 많았어요. 이것이 지금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최소한 인간다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나의 사생활, 가족, 집, 편지, 전화, 통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즉, 나의 권리가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나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학교 인권 선언문을 우리 친구들이 앞에서 나온 세계인권 선언문에 빗대어서 한번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모든 학생은 성별, 장애, 나이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 라는 학교 인권 선언문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을 끝내기에 앞서서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2번, 인간 존엄성은요, 우리가 원하면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3번, 인간 존엄성과 인권은 상대적인 가치이다. 아닙니다. 절대적 가치라고 앞서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요. 기억이 나죠? 4번입니다. 인간 존엄성은 인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맞습니다. 세계인권 선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 존엄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도덕 수업을 해보았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선생님이 함께 올려준 학습지도 꼭 복습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이번 시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